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엘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두석의 성액꽃이라는 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액꽃 하면 뭔지 아시죠? 뭐예요? 추운 겨울에 창 안과 창 밖에 온도차가 많이 일어날 때 이 수증기가 증발해서 유리에 이렇게 얼음 결정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성액꽃을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예, 여기 요거 꽃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얼음 결정들이 이게 수증기가 아무튼 이 차가운 유리에 붙으면서 이게 딱 얼어붙는 건데 그게 마치 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네. 이 시인도 그 성액꽃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시인은 성액꽃을 어디에서 봤고 그 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히 여기면서 이 시를 같이 한번 감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고 가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최두석 시인은 1970년대, 80년대 우리의 그 불행했던 현대사 있죠? 독재 치하였었잖아요. 그 불행했던 현대사 또 그 속에서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네들의 삶 이런 것들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시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두석의 시를 본다 그러면 그런 시대 현실, 암울하고 부정적이었던 현대사가 이 시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봄직한 그런 시인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액꽃이라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했던 군부 독재 치하를 이 시인이 어떤 방식으로 그려놓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불행했던 현대사 속에서 시인은 무엇을 느낀 건지 성액꽃이라는 시를 통해 여러분들이 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본문 살펴보면서 그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들어가 보죠. 새벽, 시간적 배경 나오죠? 여러분 시를 읽었는데 시간적인 배경이 나왔어. 그러면 항상 네모 박스 쳐서 이렇게 인상 깊게 내가 그냥 쓱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뭔가 주의 깊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죠. 시간적 배경입니다.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자, 시내버스 역시 공간적 배경 나왔으니까 네모박스 체크하고 머릿속에 담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새벽이구나. 지금 이 시는 이 시적 화자는 새벽 시내버스 안에 있구나. 그리고 뭘 보고 있구나?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구나. 안에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시내버스라는 공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새벽 시내버스 했으니까 아마도 첫 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새벽 5시. 이 정도의 시간에 차가 이렇게 달려간단 말이지. 그러면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 큰 기업의 사장님, 회장님, 뭐 사모님 이런 분들이 그 차를 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가난한 서민들의 공간이 새벽 시내버스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공간을 좀 염두에 두고 공간의 속성을 잡아 보면서 우리가 시를 읽게 되면 시 전반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자, 시내버스가 공간이다 라는 얘기고요. 선생님이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새벽에 일터에 나가는 서민들의 고단한 삶이 시작되는 공간 그리고 화자도 그곳에 있죠. 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호흡하게 되는 공간이야. 그래서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호흡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시의 내용이니까 뒤를 따라가면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합시다.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했어. 그럼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애매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는 시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제목을 훅 보는 거야. 이게 뭘까? 찬란한 치장? 제목에 보니까 꽃이라는 표현이 있네. 꽃은 화려하니까 찬란한 치장은 아마 성의 꽃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연결하고 가면 되겠죠. 그러면 성의 꽃 이퀄 찬란한 치장 그랬으니까 A 이퀄 미네. 그지? 성의 꽃을 찬란한 치장이라고 표현한 거니까 은유법 쓰였고요. 찬란한 치장은 원관념이 뭐다? 성의 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달린다의 니은다는 현재형이고 이 현재형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온다? 생생한 느낌을 준다 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 다음 보십니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액꽃.
자, 여러분 이 문장 일단 역설 보이실 겁니다. 이게 왜 역설이죠? 우리 꽃은 언제 피는 거야? 꽃은 봄에 피는 거잖아. 날씨가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더 예쁜 꽃을 피운단 말이야, 나무들이. 그런데 이 시인은 이 시 속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엄동혹혹한 아주 엄청나게 추운 그런 한겨울, 그렇게 추위가 더하고 더해질수록 선명하게 피어나는 꽃이 성애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중인 거지. 근데 그 성애를 꽃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여러분 요 안에도 은유가 있는 거 보이시죠? 성애죠. 그냥 얼음 결정체. 그 성애 이퀄 꽃 그랬으니까 A 이퀄 B의 구조, 은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튼 꽃이란 말이지, 시인이 비유하기로는. 그러면 이 꽃이 추운 계절일수록 더 선명하게 피어난다 그랬으니까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역설이라고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엄동혹하는 여러분 최두석 시인의 그 시적 경향과 마찬가지로 우리 뭐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겨울이니까 아주 추운 겨울은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결하면, 반영론적으로 연결해 본다면, 시대 상황이랑 연결해서 본다면 부정적인 현실, 독재 권력 지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시인은, 자 정리해보자. 어디? 새벽에 시내버스를 타고 그 유리에 달려있는 성애들을 보고 있는데 그걸 너무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그 꽃은 추위가 더하면 더할수록 아주 선명하게 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어제 과거 회상이네. 상상이야. 여기서부터 상상이 시작이 되는 거야.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부터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호, 파출부, 실업자까지 점점 여러분 어때? 가면 갈수록 여기는 열거법이 쓰였는데 열거법도 쓰였고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어때? 상황이 조금씩 더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나열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처녀 총각 해도 그나마 괜찮잖아. 그런데 미용사, 외판호, 파출부, 실업자까지 갔을 때는 직장이 없으신 분이 이제 실업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더 살기 힘든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지. 어제 버스를 탔을 때 그래도 낮 동안에는 처녀 총각, 아이, 어른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탔을 텐데 늦은 밤이 되어 갈수록 다 어떤 거야? 정말 고단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또는 직장이 없어서 하루 종일 길거리를 헤매다가 정말 막차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업자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있었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열고도 쓰였고요. 또 우리가 요 맥락을, 그 실업자까지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읽는다면 점층법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법이라고 읽어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의 갑을 관계에서 갑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구나. 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구나. 가난한 서민들, 평범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어제 그 버스에 탔을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겠구나 라는 거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관련한 자성어 필부. 이거 평범할 필자야, 여러분. 그래서 필부 하면 평범한 남자, 평범한 여자 이런 뜻이 됩니다. 우부의 우는 어리석을 우자야. 어리석은 남자, 어리석은 여자. 우리 평범한 사람들 아주 똑똑하지 않죠? 우리 그냥 평범하잖아?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 우부라고 말한다는 거지. 장삼이사. 장씨 가문의 셋째, 이씨 가문의 넷째.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장씨나 이씨나 많은 성들이니까. 갑나물요. 갑의 남자, 을의 여자. 갑과 을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 비인칭이지. 말하자면 불특정 누군가를 의미하는 표현이잖아요. 갑의 남자, 을의 여자. 평범한 사람을 의미하는 한자성어가 됩니다. 초등급부, 풀베는 아이, 물깃는 아낙네. 역시 평범한 사람을 의미하는 한자 성어들입니다. 자, 처녀부터 실업자까지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열거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버스를 탔던 이 사람들이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여러분,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해가지고 이렇게 명사로 끝냈는데 이게 바로 뭐다? 기막힌 아름다움이 뭐다? 다시 제목으로 가는 거지. 뭐다? 아, 이 사람 성의꽃에 대한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생각이 이렇게 간 거야. 지금 여기는 현재야. 여기는 현재 성의꽃을 바라본 거지. 그리고 그래놓고 어제부터 뭐가 시작이 됐어? 상상이 시작됐어. 추측한 거야. 아, 이 성의꽃, 이 예쁜 성의꽃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본 거지. 성의라는 건 뭐야? 온도차가 많이 일어났을 때 이 창 안, 유리창 안에 있는 숨결, 수증기가 이렇게 증발하다가 유리에 딱 붙어서 얼어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제 이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의 숨결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성의꽃이다, 그 얘기인 거지. 생각한 거야. 어제 여기에 누가 탔을까? 맞아. 되게 평범한 사람들, 또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탔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들의 입김과 그들의 숨결이 밤 동안 온도가 쫙 내려가면서 유리창 안에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의꽃을 피워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막힌 아름다움 가리키는 대상은 성의꽃이고요. 왜 이렇게 기막힌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의 입김과 숨결이야. 여러분, 무슨 엄청난 무슨 정치인의 숨결이 아니고 정말 가난하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숨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들의 그 서민들의 삶의 숨결로 만들어진 거. 진짜 이 서민들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하루를 보내는 게 되게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또 야근 수당도 안 주면서 야근을 하라 그래가지고 늦게까지 밤 10시까지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미용사분들 보면 여러분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잖아요. 서서 일해가지고 다리가 퉁퉁 불어가지고 집에 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해봐. 우리가 삶이 좀 고단하고 힘들어. 응? 여러분들 고단하고 힘들죠? 밤 늦게까지 공부해야 되고 뭔가 대학 입시라는 시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잖아.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버텨서 넘어서 버티고 넘어간단 말이야. 응? 우리가 그 시간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들다고 거기 탁 주저앉아가지고 잉잉잉잉 울고 있지 않아요. 또는 나는 돌아갈래 그러면서 어린 시절로 다시 가버리지도 않아. 그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인생의 힘겨운 시기를 어떻게든 꾸역꾸역 넘어가더라는 거지. 이 숨결을 계속 내뿜으면서. 그러니 그 숨결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생명력이냐라는 얘기죠. 그걸 느끼고 있는 거야, 이 시적 화자가. 무슨 말인지 되셨죠? 너무너무 기막힌 아름다움이다. 이 아름다움은 어떤 부자도 만들 수 없는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왜? 이 평범하고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는 정말 강력한 에너지, 그게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시의 표면에 등장한 화자가 나왔습니다. 무슨 전람회에 온 듯 마치 무슨 미술 전시회 이런 거에 온 것처럼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잎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이 버스 창이 이렇게 있잖아. 창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성의꽃들이 막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게 모양이 다 제각각이잖아. 그러니까 마치 미술 전람회 같은 데 와가지고 캔버스를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감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자리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 성의꽃은 누구의 숨결이었을까? 막 이렇게 취해서 들여다보고 머릿속으로 막 상상해보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성의꽃이 뭐다?
서민들의 삶의 숨결이 만나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막 이렇게 감상하는 그런 모습은 공감과 이해의 노력이 행동으로 표출된 구절로 읽어낼 수 있을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껏 이입이 되어가지고 공감하면서 요 유리창에 비친 성의꽃 하나하나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화자의 애정, 또 이 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계속 보는 모습을 통해 표출이 됐다. 그 얘기인 거죠.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여러분, 역설법입니다. 왜? 차갑다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데 아름다움이란 단어는 어때? 플러스의 단어지. 이 두 개가 상식적으로 결합이 안 돼.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근데 이 두 개를 이어놓고 있더라는 거지. 이어놓고 있어. 그래서 문장상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역설법이 쓰인 문장 맞죠? 자, 니은다 역시 현재형으로 굉장히 생생한 느낌을 줬고요. 차가운 아름다움은 결국 뭐다, 여러분? 엄동혹한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끈질긴 생명력, 그것이었다. 그래서 이 차가운 아름다움은 서민들의 고단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삶 또는 생명력,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에 이렇게 흠뻑 취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차갑다? 촉각 이미지 나타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막 감동하고 있는, 또 그 아름다운 삶을 예찬하는 누구의 삶, 여러분?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예찬하는 게 그 차가운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한 그 문장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던 과거 회상 시제, 또 어제를 생각하는 거야.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었을까? 어제 누군가의, 또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었을까? 이것도 생각해. 상상해. 추측해보고. 그러니까 캠퍼스, 이게 있고 캠퍼스라고 치잔 말이야. 이게 창이야. 성의꽃이 어떨 때는, 어떤 곳은 막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곳은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걸 바라보면서 이거는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 걱정과 근심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그 막막한 그 서민들의 숨결이 그 숨결로 이 성의꽃은 만들어졌을까 생각하다가 자리를 옮겨가. 두 번째 요리를 보면 또 성의꽃이 이렇게 생겼네? 이건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 이런 성의꽃을 만들었을까? 생각해. 막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을 막 진짜 막 캔디, 막 신데렐라 이런 사람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막 진짜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막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의 숨결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치열하고 끈질긴 삶의 의지. 그게 정열의 숨결에 묻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또 손가락으로 성의꽃을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여러분, 여기를요, 성의꽃 한 잎을 지웠어. 선생님! 성의꽃이 이게 서민들의 가난한 서민들의 삶의 숨결인데 이걸 지웠어요. 뭔가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적 화자는 서민들의 삶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것에 흠뻑 취한 상태야. 그래서 여기 지운다는 건 이마를 대고 보는 것과 동일한 행위, 또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보는 것과 동일한 행위로 이해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의꽃을 한 입 지우는 건 성의꽃을 막 이렇게 공감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행위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마를 대는 거 뭐죠? 이마를 이렇게 대는 거 위로하고 연민하고 공감하는 그런 어떤 정서가 표출이 되는 게 이마를 이렇게 맞대는 거잖아. 그걸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공감과 이해의 노력이 행동으로 표출된 부분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군데가 나온 거야. 이 시적 화자가
서민들의 삶에 아주 흠뻑 빠져서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표출된 부분이 있어. 골라봐. 그러면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본 게 첫 번째, 그리고 성애꽃을 한 입 지은 게 두 번째, 이마를 대고 본 게 세 번째가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서민들의 삶에 애정을 기울이면서 흠뻑 빠져 들어가고 있죠. 네,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이 떠올랐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가 금지된 친구요.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상상을 좀 해본다면 이 유리를 보면서 서민들의 삶의 숨결을 느끼면서 막 취해 있었겠지. 근데 그 과정에 유리에 어떤 얼굴이 비쳤겠어? 처음에 자기 얼굴이 비쳤겠지. 그런데 자기 얼굴을 보는 순간 자기와 정말 유사한, 정말 비슷한 뭐 거의 도플갱어 같은 정말 영혼의 친구가 생각이 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에 푸석한 얼굴이 비쳤고 요거는 시에는 안 나왔지만 1차적으로는 아마 본인의 얼굴이었을 거고 그 얼굴을 통해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 친구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구나?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대, 여러분. 이 길은 우리 문학에서의 길은 인생을 의미하잖아요. 인생을 상징하죠.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다는 건 지금 이 시적 화자의 속성을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럼 이 시적 화자는 대단히 어떤 사람이야? 민중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민중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민중운동가라든지 민중을 위한 시를 쓰는 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일 거란 말이지. 그런데 그 사람이랑 함께 길을 걸었대, 이 친구가. 영혼의 동반자, 영혼의 동지와도 같이 함께 모든 일을 기획하고 민중을 위해 애정을 기울이는 일들을 해나갔던 시민운동가였을 수도 있고 민중운동가였을 수도 있고 그랬겠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어떻다고? 면회가 금지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 뭘 했던 사람이라고? 민중운동가거나 시민운동가였을 것 같다고. 왜? 이 시적 화자와 오랫동안 길을 함께 걸어온 친구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야. 무슨 엄청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다고? 면회를 금지시켜버린 거야. 면회가 금지됐다라는 거는 진짜 흉악범 같은 경우 면회를 금지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모두 다 단절시켜버리는 거잖아. 근데 그걸 했단 말이지, 이 친구에게. 그러면 시대가 어떤 거다. 가혹한 독재 치하의 현실을 암시하는 거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친구여 영탄법 뭐뭐이여 라는 혹격조사. 이 혹격조사는 뭘 만들어낸다? 감정을 폭발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게 되죠. 생각해보면 돼. 친구야 이거랑 친구여 요 말이랑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혹격조사는 영탄적 어조를 만들고 영탄법이 쓰였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면회가 금지된 친구요. 친구를 부르면서 끝났어. 친구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로 끝났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끝이 나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면회가 금지된 친구요. 난 너가 너무 보고 싶다. 이러면서 끝났잖아. 굉장히 안타까움의 정서가 느껴지고 시대의 아픔을 환기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선생님이 정리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는 가난한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실제로 본 게 아니라 유리창에 서린 성애꽃을 통해서 상상하고 추측하고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지. 그리고 그 개인의 그 새벽 버스를 탄 개인적인 체험 그리고 상상, 관찰과 상상이 결합되어 있겠다. 그치? 성애꽃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성애꽃을 만들어냈던 어제를 상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개인적인 체험을 드러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그 서민들의 삶에 취하고 막 공감하고 굉장히 감상적이었다고. 감상적인 그런 특징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덜컹거리는 봤더니 이 시가 중심으로 삼고 있는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중심 대상이 누구로 바뀌었어? 면회가 금지된 친구로 바뀌어버리면서 여기는 뭐야?
시대적 아픔을 담고 있더라 이 얘기지. 시대적 아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과 시대적인 아픔 두 가지가 같이 이 시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막 그 민중에 대해서 막 사랑하고 취하고 이런 어떤 굉장히 이 감상적인 그런 부분과 달리 여기는 여러분 결국은 뭐 시대 비판으로 가는 거야. 시대 비판으로. 시대 비판이라는 굉장히 시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감상적일 경우에 시대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지성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뭔가 알고 자기가 안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저항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지성적인 그 시대적 아픔을 담아내고 있는 이런 본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덜컹거리는부터 뭐가 일어났다? 장면 전환이 일어났다. 시적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도 괜찮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시는 감성적인 부분과 지성적인 부분이 잘 결합되어 있는 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무리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마무리 부분은 현실을 비판하면서 끝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무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가 바로 어떤 시? 성의꽃이라는 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안 하고 왔지만 창이라는 게 요거부터 합시다. 창이 이 시에서는 어떤 기능을 했을까? 창은 바깥 세상의 풍경을 내다보는 매개체죠. 그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보니까 새벽 성에가 낀 버스의 창이라는 게 나오고 있다는 거지. 이것도 세상을 바라보는 통로로서의 기능을 한다. 자, 이 창을 통해서 뭘 봤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가난한 서민들의 삶을 봤어.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봤어? 면회가 금지되어 있는 친구를 봤죠. 이들이 다 뭐야? 세상이야, 세상. 나를 제외한 다른 대상들 모두 세상인 거죠. 그리고 창을 통해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다. 창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애라는 거 뭐다, 여러분? 동시대인들의 숨결과 입김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성애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런 성애가 하나 생겨나려면 한 사람의 입김으로 되진 않는다는 거야. 이 성애꽃이 유리창에 이렇게 뽀얗게 서리려면 여러분,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숨결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공동체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이 시에서의 성애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같이 보십니다. 성격이 그래서 여러분 사회 비판적이다 이해되실 겁니다. 현실 참여적이다 해도 괜찮지? 정치 현실을 비판하면서 그것이 바뀌기를 소망하는 시들 우리가 참여시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상징적입니다. 뭐가 상징이야? 성애꽃이 대단히 큰 상징이죠? 그리고 회화적이에요. 회화. 그림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성애꽃이 핀 유리창이 막 캔버스처럼 전람회 온 것처럼 그걸 캔버스의 그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는 것처럼 감상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었잖아. 굉장히 시각 이미지가 부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조 어때요? 우울한 사회 현실을 노래하는 낮고 잔잔한 어조다. 그러니까 막 경쾌하고 밝은 느낌을 주는 시는 아니야. 서민들의 삶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으나 그 서민들의 삶이라는 게 어때? 얼마나 고단하고 힘겹냔 말이지. 그러니까 낮고 잔잔하고 좀 슬픈 목소리로 이 시를 읽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재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소재는 뭐였죠? 새벽버스 창문에 핀 성애꽃이었습니다. 주제는 그래서 뭐야? 80년대 시대적인 아픔 주제가 되고요. 동시대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 해도 되죠. 끈질긴 생명력이 그 숨결과 입김이 모여서 성애꽃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 고통스러운 사회 현실과 서민들의 남루한 삶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드러내는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잡아볼 수 있을 겁니다. 특징 봅시다. 감각적이에요. 시각도 있었고 차가운 아름다움 이럴 경우에는 촉각도 있었고요. 여러분. 또 역설적인 표현 사용되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자면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이런 표현들이 역설이었죠. 네, 그래서 감각적이기도 하고 역설적인 표현법도 나와 있는 시의 표현상의 어떤 특징 확인하셨고요. 두 번째 내용상의 특징입니다. 감성.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 그래서 막 취해서 돌아다니는 막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부정적 시대 현실을 비판하는 맥락에서는 되게 지성적이고, 그래서 감성과 지성이 아주 균형 잡힌 시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었던 거지. 시적 화자가 만약에 그냥 취하고 있는 걸로 끝냈어, 시를. 아, 너무 아름다워. 이러면 조금 깨어있는 서민들 같은 경우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래? 진짜 아름다워? 그럼 네가 해봐라, 네가. 이럴 수도 있지. 그지? 아름다움에만 취해 있는 거는 오히려 굉장히 좀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를 향해 이 공동체를 정말 이렇게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뭔지에 대해 지적으로 성찰했기 때문에 뭐가 나왔다? 면회가 금지된 친구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과 감성의 아주 균형을 잡고 있는 그런 시로 유명한 것이 성의꽃이라는 시가 됩니다. 됐죠, 여러분? 이해와 감성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창은 별표 체크해놓고 그 시적인 기능을 알고 가십니다. 성의꽃의 이미지 우리가 본문 확인하면서 다 했었죠.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민들의 삶의 숨결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 그 삶의 그 끈질긴 생명력에 감탄하고 감동하는 화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의꽃에 대한 감상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성의꽃이라는 시 같이 봤습니다. 자, 시인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 들어요, 선생님이. 어때요?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성애를 보고도 이걸 통해서 이 공간에 어제 있었을 사람들을 상상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상상하고 그러면서 공감하고 연대의식을 드러내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시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성의꽃이라는 시 여기까지 같이 감상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같이 만나요. 네, 수고